첫 선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첫 선임은 아직도 그 날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첫 선임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떨어서 네. 2시간 전부터 네. 그 위치 근처에 가서 다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선임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개업하자마자 이틀 만에 됐고 그 다음 날에 됐고 막 쭉 처음부터 잘 됐긴 했는데 처음에는 소개팅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연애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잘 됐을 때 욕먹는 업종과 잘 됐을 때 오히려 더 잘나 보이는 업종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양말을 떼서 팔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 그럼 와 저거 진짜 많이 헤쳐먹었네. 뭐 이런 말을 듣잖아.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선배들 보면 진짜 롤스로이스 마이바흐를 타요. 그런 그렇게 타면 와 능력이 엄청나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노무사님은 왜 좀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집도 샀고 카페도 차리고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진짜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 개업 회계사, 개업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다 개업한 사람들이 좀 모였기 때문에 이제 개업의 과정이나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직 개업 준비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개업할 때 어떻게 준비했고 네. 다 이제 뭐 독고다이 개업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혼자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0명, 11명 정도 수준이고 지금 몇 명이시죠? 저도 한 10명, 10명 된 거고 그죠. 이제 김 회계사님 좀 늦게 시작하셔갖고 이제 좀 한 2명에서 이제 3명 맞은 네, 수준인 네, 거죠. 각자 이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좀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노무사님은 어디서 시작하셨죠? 그 선능력에서 네. 선능력에서 21년도에 사무실을 구했는데 네. 갖추어진 곳을 찾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를 위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월세 처음에 얼마 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건 한 150 정도? 5명 규모였고 아 벌써 그러면 시작부터 고용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저랑 이제 일했던 분들이 한 두세 분 있으셔가지고 네. 네, 저까지 한 4명. 거래처가 있고 나와서 개업하신 예,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네. 제가 기존에 했던 영업망에서 구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독보다이 개업이네요. 저는 정해진 그런 그 거래처는 딱 하나. 저는 딱 하나 있는 상태에서 혼자 저도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했는데 저희가 강남역을 제 1인실을 썼거든요. 한 달에 65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딱 처음에 한 게 딱 200만 원 딱 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개인 돈 안 꺼내고 첫 달 월세 65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20 주고 컴퓨터를 샀어요. 모니터는 동생이 선물해주고 그거 모니터까지 샀으면 이제 끝이네요. 3, 40만 원 남기고 이제 딱 첫 달 개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직원 하나도 없이 이제 혼자 시작을 했어요. 혈혈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진짜 했죠. 근데 는 완전 좀 닭장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80cm, 80cm예요. 각 방이. 그래가지고 제 이제 로스쿨 동기들이 놀러 왔는데 와 이제 오빠 형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때 너무 짠했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3일을 나와서 금천구에서 잠깐 있다가 네. 제가 접근성이 안 좋아져서 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마곡 쪽으로 네. 옮기게 됐고요. 저는 공유 오피스도 알아봤었는데 네. 세무 사무실들은 보통 공유 오피스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을 아예 그냥 임차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월세 얼마나 내는 거예요? 지금 130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애초에 딱 그럼 인테리어까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인테리어 약간 했죠. 인테리어. 네. 이게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초동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좀 괜찮다 싶으면 3, 40평이면 월세가 한 1,000에서 1,400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인테리어를 한 20평 한다 치면 거의 2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목돈을 태우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약간 원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정신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200까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참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좋은데 변호사업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회사 회의실에 사람이 오면은 저 하진기 변호사 찾으러 왔다고 누군데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호실 중에서 그냥 전화하세요. 그 엘리베이터 안 내리면 내가 전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또 변호사가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안내를 또 누가 해주는 게 누가 아니라.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굉장히 좀 그 스타트업 느낌이 나요. 거기에서 되게 그래도 3달간 좋았어요. 3달간 월세 그래도 싸게 이렇게 거기서 준비하는
잉태 과정을 거기서 이제 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3개월 때 그때 선임해준 의뢰인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걸 뚫고 막 한창 막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저는 한창 오거든요. 요걸 뚫고 선임해준 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움이 있어서 제가 초기 사건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초기 사건 중에 하나 그 2년 걸렸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초기 사건 그때는 막 차도 막 렌트해갖고 제가 태우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레이 막 타고. 네. 레이는 그때 안 빌렸었어요. 갈 때만큼은. 그때 2년 전 딱 개업 초기 사건인데 저번 주에 항소심 무죄 나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달간 정도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죠. 그때 3달간 근데 저는 선임은 꽤 했었어요. 바로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려면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공유 오피스 좀 좋은 데를 갈지를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넥스데이를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넥스데이는 변호사 전문 공유 오피스거든요. 변호사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넥스데이 1호점, 2호점 서초동에 있는데 여기는 변호사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에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비서분들이나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따로 뽑을 필요가 없고 또 이제 바로 뒤에 여기가 중앙지법 법원이거든요. 원래 이게 나무가 없으면 보이는데 그래서 바로 법원 앞이고 지하철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간판도 달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추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인테리어와 이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었어요. 저는 주중에 업무 때문에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회의실. 의뢰인들 왔을 때 회의할 때 좀 갖추어진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해. 인테리어가나 이런 위풍당당함이 전문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서분들 같은 경우도 또 좀 영업 노하우긴 한데 좋은 펌일수록 뭔가 또 이렇게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딱 봤을 때 와 믿음이 간다. 뭔가 호감을 자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왔을 때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촬영할 때는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려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법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 위치라는 그 상징성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존을 위한 방법 타임입니다. 굉장히 자, 넥스데이 법률센터 이렇게 시설이 좋거든요. 어쨌든 전문직 개업할 때는 초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우리 이렇게 문살만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많이 저희가 틈틈이 광고를 하고 지금 근데 새 사무실 옮기시죠? 네. 아니 뭐 이제 당연히 임대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을 더 충원을 하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그 사무실 만약에 여기서 받아줬으면 저희도 여기로 왔겠죠. 첫 선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 선임은 아직도 그 날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첫 선임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떨어서 2시간 전부터 그 위치 근처에 가서 다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떨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면도 있었고 그 첫 선임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그래서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선임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개업하자마자 이틀 만에 됐고 그 다음 날에 됐고 막 그 쭉 처음부터 잘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소개팅 나가는 느낌이었어. 그 연애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분은 사건을 잘하고 싶고 나는 사건을 맡아서 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딱 사인하는데 약간 그 손을 아니 손보다 더 세. 약간 씹으려는 느낌. 그 정도예요? 남자분 있어요? 남자분 그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복합작용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선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날 믿어주는 거잖아요. 날 열심히 믿고 해주겠다는 거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연애하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본인이 이제는 간택된 그런 매력 어필이 뭐였을까요? 매력 어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매력 어필이 됐을까요? 연애 이야기 싫어.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은 믿음직한 어피어런스인 것 같긴 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나 그 다음에 여유, 여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매달릴 것 같다 이러면 절대 선임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배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연락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다 연락이 없으면 절대 다시 연락해서 구걸하지 말라.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카톡으로. 우리 전문 직업군은 도움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기다가 어떻게 좀 알아보자 생각해보자. 이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에 딱 개업 초기 한 2, 3일 만에 하나 돈이 꽂혔는데 그때 첫 사건이 거의 뭐 600 얼마였는 것 같은데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살겠는 거야. 숨통이 트였다. 숨통이 트였다. 이제 옷걸이도 하나 사야 되겠고 공기청 전기도 하나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 임차료도 낼 수 있을 것 임차 낼 수 있고 같고.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회계사들은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그 보통 4대 법인 이런 데 많이 거치고 오다 보니까 기존 고객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갈 때. 나 나가는데 혹시 제가 조금 싸게 해드릴 테니 아니면은 뭐 제가 더 잘해드릴 테니 나랑 하시는 게 어떻냐 그런 식으로 많이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신혜계사님 나가니까 저도 이제 신혜계사님 따라서 가야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몇 분이 그랬어요? 3분이 그랬어요. 네. 와, 3일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진짜 분통이 터지겠네. 그래서 파트너분이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 맡고 있는 임원분은. 근데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달 매출이 얼마였어요? 그 세 분 거 합치면 한 1,500 정도. 어우, 첫 달에?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꽂히긴 하지만 저희는 신고를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달 매출이 1,500? 그분들한테 받을 돈이 이제 채권이 이제 1,500 생겼던 거죠. 야, 그럼 첫 달에 1,500면 첫 달 매출 얼마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천 안 됐던 것 같긴 안 해요. 됐어요. 저는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정말 세무도 그 초기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세무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꼭 필요하다. 근데 저는 사업자 신고할 때도 처음에 제가 혼자 가서 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저는 하는지- 다 맡겼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삼성역이 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세무서 거기 그냥 걸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 그래서 종이 쓰래. 그래가지고 제출하고 다음 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장 이런 개념 자체를 몰라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 첫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 직원한테 제가 몰래 이제 연락을 했죠. 죄송한데 제 개업이 처음이라 세금계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직원이 홈택스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인증서는 받으셨나 보네요 미리. 공인증서? 그것도 알려줬죠. 인증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죠. 한참 걸렸어요 처음에 내가 맞아, 하니까. 맞아. 와가지고 그거 나중에 이제 그 직원이 자기 그 임대차 관련해서 개인적인 물어봤는데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긴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 몰라.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맞아요. 발행을 청구를 할지 영수를 할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 저 이렇게 넥스데이 오면서 3달 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세무사를 맡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서비스를 처음에는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넥스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시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전담 세무사님이 우리 바로 이제 그럼 세무사보다 더 잘하나요? 세무사가? 이거는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아니 세무사는 세무 전문인데 네, 세무사만큼 잘 할 수 있죠. 만큼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댓글 달릴까봐. 댓글 달릴까봐.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출 얘기를 뭐 1,000, 2,000 얘기를 해도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사업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세금이 헉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4대보 세금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보험 제가 7월 달인가 신고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세금이 다 나갔는데 건강보험료 엄청 나오고 건강보험료 엄청 나오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첫 해에는 이제 낮은 금액으로 월급이 책정돼 있는 걸로 예상돼서 건강보험료를 가져가요. 네. 근데 둘째 때 그 첫 해 기준점을 삼아서 조금 걷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산을 해요. 건강보험료만 저희가 5월, 6월인가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부가세 10%는 뭐 꼬박꼬박 나가지 또 제 소득세 작년 거 소득세가 한 8월 달쯤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개업할 때 세무사님이 잘 고르라는 게 절세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이라든지 지금 여기 아니면 뭐 광고예요? 커피 한 잔 사줬어요.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다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느낀 게 개업하고 나서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아요. 내가 막 세금 뭐 신고 뭐 이거 왜냐면 이거를 알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몇 천까지 날 수 있죠. 몇 천 나죠, 네. 몇 천 나. 또 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뭔가 좀 이런 것들 잘 알아보지 않으면은 찾았어 놓쳤다 이렇게 되게 많아. 맞아요. 특히 이제는 전문직 업종을 전문을 해주는 분이 또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눈빛 보내지 마. 아 그리고 또 개업하시는 분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되게 많이 놓쳤어요 국가 지원금을. 그래서 지금은 누구 노무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잘라. 어쨌든 개업 초기에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 국가 맞다. 지원금들 너무 많아.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 좀 다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내가 변호사인가 개업 전문 컨설턴트인가 이렇게 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개업 세무 관련 편은 한 편을 다시 해야겠네. 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좀 많이 보니까 엄청 좋으시죠? 거의 월 5천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오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못 그대로. 벌어요? 못 벌어요? 아니 못 벌진 않지만 그러니까 전문직은 이제 제가 개업하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친구들한테 잘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엔 두 가지가 있어. 잘 됐을 때 욕 먹는 업종과 잘 됐을 때 오히려 더 잘 나보이는 업종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양말을 떼서 팔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 그럼 와 저거 진짜 많이 헤쳐먹는다. 뭐 이런 말을 듣잖아.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선배들 보면 진짜 롤스로이스 마이바흐를 타요. 그렇게 타면 와 능력이 엄청나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저도 고민해서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된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어려워 좀 사건 하나만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나도 사건 하나만 해줘 이러면 좀 힘든가? 잘 못하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 그냥 전 잘 된다고 말해요. 근데 노무사님은 왜 좀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아니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 잘 된다는 기준이 사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는 잘 안 돼요 지금?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집도 샀고 카페도 차리고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웃긴 형이네 진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잘 된다는 기준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끝없이 더 욕심을 부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건강을 해치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잘 본다 이걸 떠나서 더 많은 걸 원할수록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을 스스로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야 돼. 이게 인적 영역의 단점인 것 같아요. 본인 몸을 갈아 넣어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저희는 어떤 적정선을 찾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어렵지 하면 또 금방이더라.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개업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개업 좋은 점이나 애환 또 나중에 말할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